봅시다. 자, 처음에 이거부터 볼까요? 자, 이거. 자, 트랜스 펑션 만드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요런 트랜스 펑션을 만들고 싶다. 자, 요런 트랜스 펑션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요? TF라는 거 사는 거예요, TF. 자, 분자가 뭐예요? 분자 1이죠. 1. 뉴머레이터에 1을 넣습니다. 자,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2, 3, 4죠. 2, 3, 4 디노미네이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게 생깁니다. 그죠? 자, 왼쪽 방식이 첫 번째 방식, 이거 두 번째 방식, 오른쪽 방식인데,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방식은 오른쪽 방식. 오른쪽 방식은 더 직관적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S는 TF 땡땡 S 하면 이 S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S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해요. 됐어요. 요 꺽쇠가 뭐냐면, 꺽쇠가 S 꺽쇠 요거는 S 삼승을 의미. 요걸 그대로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A는 5라고 했어요. 그럼 A는 5가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된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터미널 창에도 A는 5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냐면 CLC라고 하면 터미널 창이 깨끗해져요. 첫 번째 명령 CLC. 자, 녹화를 하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강의자료만 봐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 굳이 안 들어도. 자, 클리어 올 해볼게요. 클리어 올. 자, 지금 워크스페이스 A는 5라고 저장돼 있죠, 여기? 클리어 올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피규어라고 치면 피규어가 하나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 피규어가 지우고 싶다. 클로즈 올 하면 피규어 없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CLC, 클리어 올, 클로즈 올은 제가 항상 첫 단에, 처음에 다 리셋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죠, 언타이틀. 여기 언타이틀, 그죠? 컨트롤 S라고 해서 파일 이름을 저장합니다. 자,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돼요. 실행 버튼. 실행 버튼 누르면 파일 이름을 저장하라고 나와요. 저는 그냥 뭐 테스트 1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테스트 1이란 파일이 저장됐어요. 여기 왼쪽에. 여기.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아까 한 것처럼 자, 아, 분자 1, 분모 뭐였죠? 2, 3, 1. 그다음에 TF 뭐라고 했죠? 시스템은 TF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자, 여기서 이거 땡땡을 안 하면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게 뜹니다. 자, S 2승 2 곱하기 S 2승 3S 플러스 1 똑같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터미널 창에 값이 안 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 안 뜨죠? 다시 한 다음에 얘만 실행하는 건 요 줄만 다시 실행하고 싶다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요거 첫 번째 또는 F9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만 실행되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우리가 요 트랜스 펑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들으시면 됩니다. 표정들이 마음 편하지 않은 것 같네. 괜찮아요? 네.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시면 안 될까? 너무 인상을 쓰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주석은 요거, 메소드 1. 두 번째, 요거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S라는 걸 정의하는데 TFS. 그럼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S입니다.
됐죠? 얘를 실행해 볼게요. 아, 그러면 S가 정의됐어요. 그 다음에 sys2. 그러면 똑같이 쓰는 겁니다. 1 나누기 2 곱하기 S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S 더하기 1. 얘가 뭐예요? 그럼 얘가 이거 똑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전달함수가 정의된 거예요. S 도메인에서. 이해되시겠죠? 자, 됐죠? 자, 근데 나는 메소드 1을 안 해. 그러면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주석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스킵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서 적을게요. 이걸 다 주석 처리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버튼 누르고 R 또는 컨트롤 버튼 T, R, T, R, T.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실행하면 sys2가 나왔어. 그죠? 이름을 그냥 sys1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게 자, 첫 번째 장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 자, 두 번째 장은 좀 중요해요. 봐봐요. 자, G라는 게 있어요. G. G가 이거야. K가 2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클로즈 트랜스 펑션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1 플러스 한 바퀴 돌리기. GK 분의 K죠. GK 분의 G죠. 그죠? 이거 맞나요? 자, 요거 요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 피드백이라는 함수 쓰면 이게 알아서 이걸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럼 피드백 안에 들어간 첫 번째 인자는 뭐예요? G는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밑에 있는 K는 뭐냐면 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피드백 함수 쓴 것과 이것이 그대로 쓴 게 지금 요거죠. 요 두 개의 결과가 같나를 매틀랩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쓴다? 얘를 쓴다. 뭐를 구하기 위해서? 페르프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 이해되실까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갈 길이 멀어서 좀 속력을 어차피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높여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제가 K를 2로 할게요. 요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G를 저는 그냥 이걸 그대로 쓸게요. 그냥 제가 S 더하기 2 분자 S 제곱 더하기 0.5 곱하기 S 더하기 3 됐나요? 자, 됐어요. GK가 정의됐네. 그러면 GK가 정의됐죠, 그죠? 자, 그러면 얘의 클로즈 트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얘는 뭐죠? K G분의 1 플러스 KG죠. 손으로 구하면 이거 아니에요? 손으로 구하면? 맞죠? 얘를 계산하면 얘가 클로즈 트랜스 펑션인데 R분의 Y로 간단한 게 이거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GCL2가 있어요. 얘는 아까처럼 뭐라고 했죠? 피드백 G, GK 이렇게 구한 게. 그럼 제가 요것과 요것이 같다고 하면 이 피드백 함수가 뭐 어떤 기능인지 알겠죠, 그죠? 자, 해볼게요. 다르잖아요? GCL2는 요건데 GC는 요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냐면 여기에 서로 같은 항목이 있어요. 같은 텀. 예를 들어 분자에도 S 플러스가 2가 있고 분모에도 S 플러스 2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약분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걔를 하는 명령이 자, 위아래에 공통적인 게 있으면 없애라 한 게 요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만 실행하는 게 요겁니다. 자, 봐봐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요거 두 개. GCL과 GCL2가 똑같으면 피드백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GCL과 GCL2가 똑같죠? 됐을까요? 이게 페르포 전달함수를 구한 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페르프 전달하면 들어간 건 페르프 전달하면 들어간 건 R S분의 YS. 이 전체를 하나의 블락으로 만든 거. 어떤 식? 요 식, 요 식. 다 됐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 줄 때 항상 무슨 입력 줬죠? 명령이 우리가 배운 게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스텝. 또 뭐, 두 번째 뭐죠? 램프. 세 번째가 뭐예요? 퍼포먼스. 근데 기본적으로 스텝을 많이 주거든요. 자, 스텝 명령은 뭐냐면 페르프 전달하면서다가 스텝 명령을 주는 겁니다. 페르프 전달하면서다가. 자, 잘 봐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제. 전 얘를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자, 바로 이제 갑니다. 자, 페르프 전달함수 구했어. 그러면 페르프 전달함수에다가 내가 딱 0, 시간이 0인 순간부터 딱 1을 명령을 줘요. 그 명령이 뭐냐? 스텝입니다. 이 스텝 안에 들어가는 거는 페르프 전달함수 써야 돼요. 페르프 전달. 자, 해볼게요. 그래프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이게 스텝 결과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초가 몇 초까지예요, 지금? 6초까지죠. 자, 요 초를 변경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변경하는 거. 이 초가 몇 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매틀랩 자체로 계산하면. 나는 근데 10초까지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하냐? 여기서 콤마 10을 합니다.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그림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이 X 표시 누르거나 터미널 창에서 클로즈 올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지워져요. 다시 한번 얘만 실행시켜 볼게요. 다시. 두고. 지금은 이제 10초까지 바뀌었죠. 됐을까요? 됐어요? 요 방식이 하나 있고. 근데 이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 자, 10초까지인데, 이 시뮬레이션 하는 이 각각의 시간, 이 타임, 이 각각의 점들이 간격이 얼마일까를 조정할 수 있어요, 간격. 자, 예를 들어 나는 t라는 시간을 정의할 건데, 0초부터 간격은 0.01초씩 10초까지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하면 얘를 지금은 최종 시간만 줬잖아요. 10초까지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나는 간격이 0.01초야.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숙제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됐죠? 네. 편하게 한번 들으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뉴트론가스가로 뭐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편하게 그냥 숙제도 없으니까 인상 좀 그거 안 쓰면 안 될까? 어? 됐죠? 자, 자 그러면 자 제가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값을 y에 저장해볼게요. y. 그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스텝에 대한 피겨가 t와 y를 플롯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까 스텝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텝 결과가 나오지만 지금은 얘를 y에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그래프가 새로 생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지우고 다시 실행하면 그래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생성됩니다.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데, 봐봐요. 자, 여기서 오버슛이 얼마고, 세틀링 타임이 얼마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가지고 알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알죠? 이걸 찍어. 0.41이네. 마지막 값이 얼마예요? 0.28이네.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해서 곱하기 100하고 해서 오버슛 할 수 있겠죠? 요게 아니라 매틀랩은 딱 한 줄로 자 스텝 인포 라고 하고 요 클로즈 센스 펑션 딱 주면 요렇게 딱 해서 얘를 실행시키면 여기 안에 라이즈 타임 얘는 무시합시다. 세틀링 타임 오버슛 피크
피크 값. 자, 피크 값이 뭐죠? 아까? 4.413이었죠. 여기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아, 요 명령이면 바로 구할 수 있구나.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걸 다 한 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 봐봐요. 자, 이게 우리의 G예요, GS. HS는 1입니다. 자, 제가 오늘 시뮬레이션 했던 PG에어랑 PD제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루트로카스 한번 그려보고, 매틀랩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할 거예요. 자, PG에어니까, PG에어라는 건 비례제어예요, 비례제어. 자, 비례제어는 뭐냐면, 에러의 상수값을 곱하는 거야, K값. 그게 출력이 돼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 두 개 가지고 루트로카스를 그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자, 루트로카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페르프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것의 분모, 특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KGH 형태로 나타내고 KGSHS 형태로 나타내야 되죠. 그죠? 거기서 뭐예요? 요거죠. 그럼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뭐냐? H는 1이니까 1하고 요거 곱한 거 있죠. 얘를 루트로카스를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루트로카스를 그린다는 건 얘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결국은 1이니까 H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명령을. 자, 어, 자, 새롭게 정리해봅시다. G라는 걸 정의하고 어떻게 됐죠? 요거니까 S 플러스 1분의 곱하기 S 플러스 1,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 요거죠? 가로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가로가. 얘가 전달함수예요. G. 그죠? H도 합시다. H가 1이지만 1이에요. 됐어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L 로카스 하고 G 곱하기 H. 요게 루트 로카스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자, GH가 요거래. 자, 그럼 우리는 루트 로카스 많이 배웠으니까 자, 얘 딱 요거 본 순간 뭐예요? 어디서 시작? K가 0일 때 어디서 시작해요? K가 0일 때. 어디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무한대 0점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 0점. 무한대 0점. 있어요. 미안해. 뭐, 여기, 자, 폴이 두 개가 있는데 0점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0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 무한대로 가겠구나. 자, 그러면, 그려보면, 자, 얘를 그려볼게요. 요 명령을 딱 하면, 로트로카스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봐봐요. 여기서도 여전히 이거 X 표시 보이나요, 이거? 확대가 되나? 확대. 확대. 좀 돋보기? 음. 자, 여기 보시면, 자, 요점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됐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요점을 찍어볼게요, 내가. 찍은 뭐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나만 재밌나? 어, 자, 딱 찍으면, 응? 응. 자, 여기 나온 게 잘 보시면, 이득이 뭐예요, 이득? K예요, K. K가 0일 때 폴에서 시작하는 거. 맞죠? 응? 자, 그리고, 자, 감세가 뭐냐? 이 극점은 요점의 위치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X축에 붙으면 제타값, 댐핑 레이쇼가 얼마예요? 1이죠. 지금 보시면 감세가 1인 거 보이나요? 감세가 1이면 오버슛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그리고 요 주파수는 뭐냐, 얘가? 오메가 n이에요. 오메가 n. 오메가 n은 저희가 뭐였죠? 원점과 폴과의 거리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원점 어디 있어요? 여기죠. 얘와 요 점의 거리가 얼마예요? 기가 1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궤적은 몇 개예요? 궤적은. 폴이 두 개니까 궤적도 두 개죠. 지금 색깔이 파란색하고 초록색 보이죠? 그리고 둘 다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왜냐면 무한대 역점이니까. 자, 그럼 제가 갑니다. 자, 제가 초록색, 파란색 잡아볼게요. 파란색.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왜 클릭 안 돼? 에이, 됐다. 됐어요. 자, 제가 잡고 쭉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면, 봐보세요. 뭐가 커지죠? 이득값이 커져요, 이득값. K값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다가, 자, 여전히 여기까지는 감세가 1이에요. 잘 뽑으세요. 딱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자, 제가 딱 올라가요, 올라가. 여전히 K값이 커져요. 그러면 감세값이 잘 봐요. 어떻게 되나? 감세값이? 요 감세값, 세 번째 거. 감세값 줄어드는 거 보여요? 반대로 퍼센트 오버슛은 늘어나는 거 보입니까? 자, 근데 잘 안 보이는 게 이 Y축이 범위가 너무 작아, 이게. Y축이. X축은 마이너스 2.5부터 여기 온, 네, 제가 이걸 좀 더 늘려볼게요. 자, 나는 좀 더 광활하게 보고 싶어. 하면, 엑시스에서, 자, 어떻게 해볼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X축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Y축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딱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Y축은 1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됐죠? 그럼 제가 잡아보세요. 쭉 올립니다, 올려요. 올리면서 이득값이 커지고, 이득값이 커지면서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제타값, 댐핑 레이쇼가 작아지죠? 맞죠? 댐핑 레이쇼가 작아지니까 오버슛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대신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 오메가에. 원점과의 거리니까. 점점 커지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세라고 나타나는 이 감세가 제타, 댐핑 레이쇼고, 얘랑 오버슛은 반비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 주파수는 오메가 n이에요. 고유 주파수. 고유 주파수는 뭐랑 관계가 있다고 했죠, 제가? 뭐랑? 반응속도. 고유 주파수가 커지면 반응속도가 커져야 작아져요. 반응속도가 빨라져야 느려져요. 빨라지지. 반응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뭐죠? 피크 타임, 라이징 타임, 세터링 타임이 줄어든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피지역의 개인값을 키우면 이 스텝 리스폰스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자, K가 3일 때 찾았어. 3.01. 이때는 오버슛이 얼마예요? 5.86. 실제로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자, 자, 이걸 같이 띄워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GCL. 위에 GCL 있지만 무시되겠죠. 또 덮어 쓰는 거니까. 피드백. 자, K가 뭐예요, 이번에? K가 3.01이지만 3이라고 합시다. 3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3이에요. 얘는 동일해. H는 1이야. 그러면 피드백 함수 어떻게 하죠? 피드백 함수는, 피드백 함수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 첫 번째 인자가 요 위에 거 곱한 겁니다. 두 번째 인자는 밑에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 전체를 구해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건 뭐냐면 K 곱하기 뭐예요? G입니다. G. 위에 거는. 밑에 건 뭐예요? 1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페르프 전달함수. 됐죠? 자, 구했어요. 요거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스텝 리스폰스를 한번 적읍시다. 제가 지금 하는 건 루트로카스가 말한 K 3.0일 때
오버슛이 5.86이 다 나오잖아. 실제로 한번 실제로 명령을 스탠리 스건 주면 진짜 5.86이 나오나 보고 싶은 거.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이렇게 나왔네. 근데 3.5초가 너무 적네요. 자, 그러면 10초.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점 찍어서 오버슛. 전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아까? 인프. 아까 뭐라고요? 요게 날라갔네?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3 해봅시다. 3, 3, 3. 자, 스텝 인포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 터미널 창에 뭐라고 하냐면 오버슛이 뭐라고 했어? 5.8이라고 했죠. 여기도 뭐래요? 5.86이죠. 아, 진짜 똑같구나. 그죠? 여기 첫 번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자로 들어가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우리의 루트로카스가, 즉, 우리가 그린 루트로카스가 얘로 루트로카스 그린 거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1에서 시작하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세 가지. K가 3일 때, 8일 때, 38일 때 세 가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에서 8로, 8에서 38로 갈수록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제타랑 오메가 N 두 가지만 봅시다. 제타 봐봐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타가 제일 작아요? 38. 그죠? 그러면 얘가 제일 오버슛이 크겠네. 얘는 오버슛이 제일 적고. 이해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오메가 N은 뭐가 제일 커요? 38. 맞죠? 왜냐면 원점과의 거리가 정의가 오메가니까. 요 점과 요거의 요게 뭐예요? 오메가 N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메가 N은 오메가 N이 커지면 반응속도가 빨라지고. 그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피크 타임이 제일 작은 게 뭘까요? 피크 타임이 제일 짧은 거. 38일 때. 그러면 제가 3, 8, 38 가지고 그래프를 쭉 매틀랩을 그려보면 자, 이게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자, GS가 아까 요거였어요. TF에서 정의했어요. 자, T가 0부터 0.001초까지 5초까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K가 3, K가 8, K가 38일 때. 자, 그때 자, 피드백 함수 써서 페르풀 전담함수 구합니다. 자, 피드백 함수 첫 번째 인자 뭐라고요? 위에 거. K 곱하기 GS. 맞죠? 지금 밑에 H는 뭐예요? 다 1이죠? 1, 1, 1.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K가 3일 때 페르프 전달함수. K가 3일 때 페르프 전달함수, K가 8일 때 페르프 전달함수, K가 38일 때 페르프 전달함수입니다. 극각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린 게 왼쪽 요 그래프예요. 봐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댐핑 레이쇼가 제일 작은 게 K가 38일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버슛이 제일 크죠? 보이시나요? 오버슛이 제일 크죠? 오버슛. 대신 오메가 N이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죠? 38. 그러니까 반응속도가 제일 빠르고 반응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피크 타임. 최대값이 일어난 시간이 볼까요? 이게 제일 짧죠. 이해되겠죠? 아, 그러니까 루트로카스는 K값 바꾸면서 폴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고 걔를 가지고 내가 더군다나 매틀랩을 이용하면 내가 점을 찍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오버슛하고 오메가는 아니까 아, 반응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고 오버슛이 어떻게 바뀌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오늘 제어 시스템 설계 이제 프로그래밍 퀴즈를 봤는데 4학년 수업 제가 요구 조건을 몇 가지 줬어요. 오버슛 10% 미만, 10% 이하, 세틀링 타임 2초 이내.
그다음에 정사각형의 오차 0이 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시고 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방금 원칙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다 하나씩 칠 수는 없고, 요거를 가지고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실행을 시켜봅시다. 다시 한번. 자, 전달함도 정의했어요. G입니다. T가 0부터 간격은 0.01초에서 5초까지, K가 3일 때. 자, 페르프 전달함수 구했어요. 거기다가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 페르프 전달함수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라. K3. 요게 스텝 리스폰스에 대한 Y값 결과입니다. 언제? K가 3일 때. 스텝 인포에서 값을 비교할 수 있어요. 쭉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좀 새로운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를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요 뒤에 강의 자료도 있는데, 자, 저는 컨트롤 시스템 디자인 앱이라는 걸 쓰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봐봐요. 컨트롤, 요거. 얘는 진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자, 봐보세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시스템 설계 때 이제 실습할 때 많이 쓰는 툴입니다. 저는 요것만 써요. 요것만. 봐보세요. 이제 요걸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요건 지울게요. 요건 좀, 자, 자, 봐봅시다. 자, 왼쪽 게 뭐냐면 루트로카 쓰고 오른쪽이 스텝 인풋 결과. 방금 따로따로 봤었죠. 그죠? 지금은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마젠타 라인, 요거 있죠. 박스. 요게 지금 폴의 현재 위치. 제가 요걸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얘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실시간. 그죠? 자,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 방사 형태가 생기죠. 방사 형태. 이 방사 형태의 정의가 뭘까요? 지금 원이 하나 생기죠. 원. 원이 뭘까요? 고유주파수 오메가 원이. 요 고유주파수 요게 0.5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점으로부터 반지름이 0.5겁니다. 아, 설계하기 쉽게끔 한 거. 자, 그리고 요 부채꼴 모양 요거 있나요? 얘는 뭘까요? 이 선. 이 선. 요거. 예, 뱀핑대시. 이해되시겠죠? 요, 왜냐면 이 각도가 똑같은 거는 다 뭐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수록 0.24, 0.46, 0.87 점점 제타값이 커지는 게 보이나요? 결국은 어디에요? 여기 축에 닿으면 제타값이 1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것만 써요. 요것만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 자, 봐봐요. 자, 제가 오버슛이 10% 미만. 요구 조건 한번 줘볼게요. 요구 조건을. 자, 여기서 먼저 줘볼게요. 요구 조건. 자, 자, 이거 라이징 타임, 세틀링 타임 오버슛 있어요. 자, 10% 오버슛 있죠? 자, 최종값은 1이야. 자, 이렇게 요구 조건을 딱 주면, 딱 클릭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저 하얀색 안에 들어가요. 그래야 내 요구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다 설계해놨어. 그죠? 그러면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 C가 여러분들 제곱인데 C가 지금 뭐냐면 K 값이 1일 때입니다. K 값 1일 때. 그때 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폴의 위치. 자, 봐봐요. 제가 얘를 잡고 쭉 당겨요. 다시.
땡기면 왼쪽 아래에 있는 C값 줄어드는 거 보이나요? 줄어드는 거 보여요? 그죠?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값이 작아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저는 지금 목표는 제가 아까 요구 조건 만족했던 거 10% 오버슛이라고 했어요. 10% 오버슛. 그 최종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뭐냐면 1.1이에요. 1.1. 나는 10% 최종값 1을 대비로 10% 오버슛을 만족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1.1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편집해서 나는 20% 오버슛까지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자 얘를 20으로 바꾸면 20으로 바꿔볼게요. 20으로 바꾸면 늘어나는 거 보이나요 이게? 그죠? 어쨌든 자 그러면 나는 요 요 보라색 값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즉 루트로카스의 개인 값을 바꿔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저, 저 하얀색 박스가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쭉쭉 올립니다. 올려. 오른쪽 그래프 바뀌는 거 보이나요? 어떻게 됐어요? 더 올려. 자, 더 올려. 쭉 더 올려. 보이시듯이 얘도 좀 X축이 바뀌니까 좀 바꿔봅시다. 얘도 작은 스케일 호수축이 마이너스 10에서 있죠? 자, 이제 딱 요축이 고용된 거예요. 자, 제가 얘를 자꾸 올렸어요. 올리면 아까 다시 설명했듯이 제타 값이 작아지니까 오버슛이 커지겠죠, 그죠? 대신 원점과의 거리가를 의미하는 오메가 n이 커지니까 반응속도 빨라지겠죠. 한번 봐봅시다. 자, 봐봐요. 제가 자꾸 올립니다. 올리면 뭐라고요? 제타 값 작아지죠. 작아지면 오버슛 커지는 거 보이나요? 그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요거를 자, 지금 만족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 제가 했던 이 하얀색 바운드 넘어간 거죠. 요구 조건이 불만족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여기다가도 요구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봐봐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요구 조건 한번 적을게요. 자, 요구 조건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감세비도 적읍시다. 감세비가 0.7 이상이어야 돼. 감세비가 0.7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저 하얀색 안에 들어와야 돼. 딱 저 검은색 선 있죠. 걔는 딱 0.7인 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얀색 선 딱 제가 잡고 내려요. 잡고 내려. 내려. 딱 여기 있죠. 요점. 요점이 뭐라고요? 딱 제타 0.7입니다. 됐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잠깐 지우고 제가 두 번째 구조권 한번 적을게요. 이번엔 고유주파수를 한번 적읍시다. 고유주파수를 제가 2로 적기.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원이 생성됩니다. 그죠? 이 최소값이 2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게 보시면 자 2죠 2. 그러면 이 하얀색 안에 들어오면 즉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요 구간 지금 하얀색 구간은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오메가 n 고주파수가 2보다 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얘는 반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반응 속도. 그만해야겠다. 그만할까요? 그죠? 이거 루톤가스가 뭐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리고 방금 명령들을 손으로 그린 다음에 루톤가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컨트롤 시스템 디자이너 앱을 통해서만 제어기 설계합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도 여러 개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요 정도? 정도? 그리고 더 많이, PD 제어기도 많이 있는데, 뒤에 거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죠? 자, 그러면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거 있죠? 요 명령어? 엘로커스. 그 다음에 이 엘로커스 안에 들어가는 트랜스 펑션 만드는 거. 요 두 개는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손으로 문제 풀고, 노트로카스를 손으로 문제 풀고 나서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모양을 확인할 때 요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끄고 두 번째 예제 봐봅시다. 두 번째 예제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재밌는데, 두 번째 예제는, 자, 플랜트는 똑같아요, 플랜트. 자, 플랜트는 똑같아요. 그죠? 자, 플랜트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미분 제역이 있어서 PD 제역이 있습니다, PD. 자, PD 제역이 뭐냐면, 자, 얘는, PD 제역이는 비례제요. 더하기 데리베이티브가 뭐냐면 미분제입니다, 미분제. 뭐의 미분이냐? 뭐의 미분이냐면, 자, 이거 에러예요, 에러. 에러에다가 비례상수 곱한 거를 PJ라고 합니다. 프로포셔널 제요. 그죠? 그 다음에 에러를 미분한 거. 얘가 뭐죠? 데리베티브. 그러면 이런 형태가 PJ요, DJ요, 지금 PDJ로 제일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죠? 뭐가 앞에 튀어나와요? S가 튀어나와서, 그죠? 이거 튀어나와요. 맞죠, 그죠? 그러면, PD지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 P지역이 뭐였냐면, 그냥, DS가 K였죠. PD지역이는 K1 더하기 DT, DS입니다. 이게 미분터입니다, 미분터. 이게 PD지역의 형태예요. 그러면, 아까 플랜트는 똑같아요. 이 G는 똑같습니다, G는. 그죠? 근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이 S텀이 하나 붙었어요. 얘가 미분제형이에요, 미분제. 이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똑같은 GS, 똑같은 플랜트에 대해서 노트로카스가 확 모양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요 상황에서 클로즈 트랜스 펑션을 구하고, 특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특수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고 루트로카스를 그려야 되냐면 1 플러스 KGH 즉 요거 나머지 거 가지고 얘가 루트로카스 그려야 되는 얘 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루트로카스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의 PG여기와 자 왼쪽 그래프가 기존의 PG여기 루트로카스고 오른쪽이 PD지역이 루트로카스거든요. 누가 한번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뭔가 음? 어떻게 자 똑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K가 3일 때, 38일 때, 왼쪽은 PG역의 루터로카스, 오른쪽이 똑같아요. 8, K가 3, K가 3, 8, 38일 때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 루터로카스의 모양을 따라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왼쪽은 K 값이 3에서 8, 38로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두 가지만 관심 있어요. 댐핑 레시오, 제타 값과 오메가 N. 3에서 8, 38로 갈수록 댐핑 레시오가 작아져요. 맞죠? 그러면서 오버슛 커집니다. 대신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한 오메가이 커지고 반스도가 빨라지면서 피크 타임이 줄어듭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그런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 봐봐요. 자, 3일 때 제타, 8일 때 제타, 38일 때 제타. 어느 게 제일 커요? 제타가? 응? 제타 값이 어느 게 제일 커요? 38일 때. 그죠? 근데 여기는 제타 값이 제일 작죠. 38일 때. 맞죠? 왜냐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제타 값이 1이잖아요. 38일 때.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메가에는 뭐가 제일 커요? 오메가에는 38일 때 제일 크죠. 맞죠? 원점과의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n도 오메가 n도 3일 때 오메가 n 8일 때 오메가 n이 38일 때. 아, 얘는 신기하게 오메가 제타 값도 제일 크면서 오메가 n도 제일 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얘는 얘는 이렇게 갈수록 제타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버슛이 커졌어요. 대신 반환속도 빨랐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반환속도도 빠르면서 오버슛도 적어. 맞죠? 그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반환속도 뭐가 제일 빨라요? 반환속도? 38이 제일 빠르죠. 그죠? 그러면서 오버슛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거 봐볼까? 아까 거 봐봐요. 반응속도는 38일 때 제일 빠르지만 피크 타임이 작으니까 그죠? 피크 값이 발생한 시간이 작으니까 대신 뭐가 있어요? 오버슛도 있죠. 그죠? 오버슛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오버슛이 없으면서 반응속도가 빠르다. 제일 아이디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기존의 P 지역에서 D 지역으로 바꾸니까 신기하게 루트로가스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니까 개인값이 크면서도 개인값이 크면서도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루트로가스를 왼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요거 가지고 루트로가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 오른쪽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려보고 얘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한번 봐봅시다. 자, 음, 그것은 뭘로 그려야 되냐면 루트로가스가 얘로 그려야 되죠. 얘로. 그러니까 어, GH가 지금 이제 지금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이 GH PD 지역이에 그죠? 그리고 얘를 해서 네, 그죠? 이렇게 해볼까? 아이고 위에 거 정의 안 했구나. 아이고 GH가 아니라 요거 GH 얘가 뭐냐면 P 제역이 이게 밑에 게 PD 제역이 됐어요. 자 루트로가스를 왼쪽 오른쪽 딱 그릴 겁니다. 자 여기다 됐어요. 됐죠? 왼쪽 게 뭐냐? 왼쪽 게 P 제역이 루트로가스 방금 했던 거. 오른쪽이 그겁니다. PD 제역이. 자, 봐봐요. 자 여기서 폴이 몇 개죠? 두 개죠. 그러니까 X 표시 두 개 보이죠? 요때 딱 클릭하면 K가 뭘까요? K 값이 0입니다. 0. 자 클릭해볼게요. 파란색이 좋으니까 저는 0입니다. 0. 자, 쭉 갑니다.
봐봐요. 자, 여기서 감세가 다 뭐예요? 제타값이 1입니다. 1. 1이에요. 여기서 오버슛 안 생기는데 대신 원점과 거리가 짧으니까 반속도 늦어요. 자, 갑니다. 올라가요. 자, 올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축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제타값이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오버슛이 늘어납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죠? 얘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죠? 재밌어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가. 대신 원점과의 거리가 커지니까 오메가 n이 커져.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 다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x축과 가까워지니까 제타 값이 커지죠. 그럼 오버슛 줄어들어요, 오버슛. 맞죠? 오버슛 봐봐요. 감쇄값이 요 감쇄값이 줄어들죠? 뭐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져. 그리고 땅 하면 감쇄가 1이 되네. 오버슛 0. 대신 원점과의 거리는 커져서 오메가는 커졌어. 반수도 빨라졌어. 그러면 자 이렇게 가요. 그죠? 점점 이렇게 가면. 그리고 봐봐요. 여기 있죠. 0점, 0점. 지금 아까 요거는 폴이 두 개가 있죠. 유한한 0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0점이 하나 있는 거죠. 무한한 0점.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예요. 0점은. 그러면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을 딱 클릭하면 요때 K가 얼마일까요? 0점일 때 0점을 클릭하면 K 값 얼마야 돼요? 개인 값. 무한대가 돼요. 진짜 무한대 되나 해볼까요? 자, 쭉 갑니다. 엄청 커지죠, 개인 값? 인피니티. 맞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가요? 초록색. 몰라. 저쪽 끝까지 가 있어.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 딱 차이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명령이 하나 있는데 봐봐요. 여기다가 제가 그리드를 했어요. 그리드 했어.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반원은 뭐냐면 오메가 n이고 이거 뭐죠? 요 값. 이 방사골 형태는 제타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클릭하면서 뭐가 나는 오버슛이 1% 넘기면 안 되는데 1% 넘기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봐요. 지금 우리 넘겼죠? 1%, 0.1%로 합시다. 예를 들어 극한적으로 지금 0.1% 넘었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더 내려와야겠죠? 맞나요? 근데 봐봐요. 재밌는 건 지금 여기가 지금 0.09니까 내가 원래 했던 0.1보다 작아. 괜찮아. 근데 요 점의 반대편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0, 여기도 여기도 오버슛이 요거니까. 근데 자 봐봐요. 요 점 봐봐요. 요 점하고 요 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봐봐요. 요 점하고 요 점. 요 점하고 요 점 뭐가 같아요? 세타가 같겠죠. 맞죠? 각도가 같으니까 여기. 그죠? 요 점하고 요 점. 맞아요? 오버슛은 똑같은 거야. 근데 둘 중에 뭐가 반속도 빨라요?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빠른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오버슛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 점 있죠, 요 점. 제가 찍어볼게요, 요 점. 요 점하고 자, 요 점하고 제가 요 점, 요 점. 딱 안 내려가네. 어쨌든 요 점하고 보면 둘 다 오버슛이 1이네. 높여봅시다. 요 점하고 요거 점. 봐봐요. 그러면 오버슛이 거의 비슷하죠. 제타 값이 거의 비슷하죠. 0.694, 0.698. 왜냐면 요 방사 형태가 그거니까. 대신 봐봐요. 뭐가 달라요? 주파수가 훨씬 왼쪽이 크죠. 그러니까 왼쪽에 방수가 훨씬 빠르겠네. 오버슛은 똑같으면서. 요걸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방금 피드백 함수 써서 실제 그래프 그려보면 딱 그게 맞아요. 스텝 명령을 주고. 그리고 스텝 인포를 통해서 실제 값을 딱 오버슛 찍어보면 요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재밌는 건데, 자, 봐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PD 제어기 루트로카스에다가 그리드 원하면 아까 그 딱 격자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S 그리드 한 다음에 0.8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요.
0.8 하지 말고 0.9? 0.9. 자, 그러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루트로커스에 딱 선이 하나만 그어져요. 요 회색선 보이나요? 회색선? 잘 안 보이나? 요 0.9. 0.9라고 써있죠. 요거만 딱 거지는. 얘가 뭐죠? 방수? 그리고 다, 아까 막 방사형태 많았잖아요. 그죠? 숫자가. 그게 아니라 나는 딱 관심 있는 게 제타가 0.9일 때만 관심 있어. 그럼 딱 서울 딱 긋습니다. 그럼 뭐예요? 요즘은 딱 타니까. 이해되시겠지만. 그죠? 그러면 나는 제타가 0.9보다 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아래로.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제타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요게 제타예요. 그러면 요 구간이 하나 있고, 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구간은 제타가 0.9보다 큽니다, 실제로. 자, 이 접선 찍어볼게요, 접선 제가. 정확히는 못 찍어요. 찍으면 뭐예요? 감색값이 0. 거의 9에 가깝죠. 맞죠?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0.899, 9에 가깝죠.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메가 n도 있어. 오메가 n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한 거, 요게 0.9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난 0.9뿐만 아니라, 0.9랑 0.95도 그리고 싶어, 이렇게. 응?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0.9랑 0.95를 딱 두 개를 그려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이나요? 요 선 두 개 보여요. 0.9랑 0.9. 그럼 요 사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의 점들을 선택하면 돼. 됐죠? 두 번째. 이번 앞에 걸 비우고. 자, 요걸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한 3을 해볼게요. 요건 뭐냐? 오메가 n이 원점에서 반지름 3. 자, 보이시나요? 요 3이라고 써있고, 딱 요 반원 그리시나요? 보이나요? 그럼 제가 만나는 요점을 찍어볼게요, 요점. 요점을 대충 찍으면 2.95죠, 그죠? 정확히 안 찍혀요. 그죠? 그러면, 오메가 n을 3으로 하고 싶으면, 딱 이렇게 방사선대 그린 다음에 딱 요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럼 오메가 n이, 자, 그러면 이 원 있죠? 이 원의 바깥에, 이 바깥쪽과 이 원의 안쪽 있죠? 그럼 나는 오메가 n이 3보다 크고 싶어. 그러면 원의 안에 들어가야 돼? 원의 바깥에 들어가야 돼? 바깥에 나가야 돼? 바깥에, 그죠? 오메가 n이 3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제어기 설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에서 똑같아요. 자, 자, GH 있고, 루트로카스 그리고 K가 3일 때, 8일 때, 38일 때를 똑같이 피드백 하면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리면,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개인인데, 자, 이거 봐봅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루트로카스가, 루트로카스 통해서 내가 루트로카스만 딱 K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바뀔 때 폴의 궤적이고, 걔는 특선 방정식을 통해 구하고, 근데 매틀랩을 통해 그리면 내가 이 K값을 딱딱딱 찍어보면 이 궤적이 어떻게 바뀔지, 오버슛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어진 요구 조건 딱 한 두세 개예요. 오버슛 10%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로토로 가서 가지고 10% 미만 맞출 수 있겠, 10% 이하 맞출 수 있겠죠. 또, 또, 세틀링 타임이 몇 초 이내에 된다. 세틀링 타임 뭐랑 관련했어요?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 뭐랑 관련했어요? 오메가 n하고 관련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메가 n을 조절해갖고 해보고 실제 그려봐요. 그리고 스텝 인포라는 명령을 딱 치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명령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하고 내 요구 조건을 만나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K 값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너무너무너무 재밌죠? 아니야? 재밌죠? 네? 네, 억지로 들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들은 제어 시스템 설계를 꼭 수업을 수강하세요. 폐강 안 되게. 그래서 이번 학기에 폐강 될 뻔했다가 간신히 살았는데, 그래서
또